앞으로 딱 52일, 길어야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한국의 AI 반도체 공장들의 불이 예고도 없이 꺼질지도 모릅니다. 해킹 공격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전력망 의료도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요일 아침, 여기서 무려 7,000km나 떨어진 좁고 뜨거운 바다,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이죠. 맞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발한 지 이제 겨우 4일차에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말 내내 스마트폰으로 뉴스 특보 보시면서 막 당장 내일 아침 열릴 주식시장 생각에 밤잠 설치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아, 그럴 만도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지난 금요일, 그니까 13일에 미국 다우지수가 46,558선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잖아요. 게다가 한국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전쟁 발발 단 4거래일 만에 무려 18%가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 그야말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중동에서 또 전쟁이 터졌네, 주가가 빠졌네 이런 표면적인 뉴스를 읊어드리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건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맞아요.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계좌를 정조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바꿀 줄 알았던 AI 혁명의 목줄을 어떻게 쥐고 흔들고 있는지, 그 숨겨진 톱니바퀴들을 오늘 하나하나 해체해 볼 겁니다. 글로벌 시장 마감 요약부터 글로벌 증권사들의 긴급 전략 메모, 그리고 한국 반도체 수출 충격을 다룬 심층 견제 리포트까지 저희가 싹 다 모아왔죠. 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일 시장 개장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무장해야 할 핵심 인사이트만 쫙 뽑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장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단연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렇죠. 주말 사이 시장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란의 그 기습적인 발표부터 분석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아,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이란이 당초 예상대로라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줄 알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막 패닉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주 기묘한 예외 조항을 하나 툭 던졌어요. 맞아요. 원유 대금을 그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선박에 한해서는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 이 조치였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유하자면 약간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탱크로 꽉 막아놓고 달러 내는 차는 다 부숴버릴 건데 위안화 내는 차만 저게 하이패스 차로로 쌩쌩 보내줄게,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도대체 전면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왜 굳이 이런 선택적 핀셋 도발을 하는 걸까요? 이게 이란의 아주 영악한 노림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에스컬레이션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동시에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막 미사일을 쏘고 배를 침몰시키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와 통화 레버리지를 무기로 삼는 거대한 장기 협상전으로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극단적인 원유 공급 쇼크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다 적으로 돌리는 바보짓은 피하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아,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그 묘한 반응이 나왔던 거군요.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전날 종가보다 훌쩍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시작되는 그 이른바 개파락이 쏟아졌잖아요. 네, 초반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그 직후에 바로 18만 5천 원 선으로 오히려 1,600원이 오르면서 반등을 했단 말이죠. 시장 참여자들을 최악의 전면 봉쇄는 아니네, 구멍이 있네, 이러면서 안도했던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안도감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안화 결제라는 조건이 내포한 진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통행료 종류를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꾸는 수준의 귀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전 세계 석유 거래의 기본값인 미국의 그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노골적이고 정면적인 도전인 겁니다. 와, 달러 중심의 서방 세계 제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한 축으로 묶어버리는 페트로 위안 블록을 아예 굳혀버리겠다, 이런 거창한 지정학적 기획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판이 훨씬 큰 거죠.
물론 저희가 이 방송에서 미국의 제재 시스템이 옳다 혹은 중러 이란의 위안화 블럭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이 거대한 체제 싸움이 팩트로서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파를 던지는지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위안화 결제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몇 척 지나가면서 당장의 숨통은 트였다고 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장 큰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유독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공장 돌리고 배 띄우는 데 들어가는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기름값 상승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반도체 제조 공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은밀한 아킬레스건 두 가지가 바로 저 중동 화약고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소스 자료들을 꼼꼼히 읽다가 뒤통수를 막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 유가가 아니라 헬륨, 그리고 브롬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솔직히 헬륨 하면 우리 그냥 파티장에서 풍선 띄울 때 쓰거나 막 들이마시면 목소리 되게 웃기니까 변하는 가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헬륨이 없으면 최첨단 AI 칩을 굽는 기계가 통째로 터져버린다고 나와 있던데요. 진짠가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위에 빛으로 찍어내는 리소그래픽 공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작업을 할 때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거든요. 아, 열이 엄청나게 나겠네요. 네, 이때 웨이퍼랑 장비를 식혀주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냉각제가 바로 이 불활성 기체인 헬륨입니다. 다른 기체로는 그 미세한 열 제어가 아예 불가능해요. 와, 그럼 만약에 헬륨 공급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어치의 웨이퍼들이 5분 안에서 열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쓸모없는 실리콘 돌덩이로 타버리는 겁니다. 대체제가 아예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헬륨 공급망이 호르무즈 해협이랑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한국의 헬륨 수입 의존도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헬륨 수입량의 무려 64.7%가 단일 국가, 즉 카타르에서 옵니다. 아, 카타르요? 네, 그리고 카타르에서 출발한 그 헬륨 운반선이 아시아로 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바닷길이 바로 지금 탱크와 미사일이 겨누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인 거죠. 해협이 닫히거나 지연되는 그 순간 전 세계 헬륨 공급의 25% 이상이 즉각 증발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그럼 당장 한국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SK하이닉스는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헬륨 대체 공급선을 미리 뚫어놨다고 하던데 그럼 이쪽은 좀 안전한 거 아닌가요? 대체 공급선이 있다는 건 공정이 당장 내일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피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비용 문제가 생기겠군요. 그렇죠. 카타르발 글로벌 공급량의 25%가 사라지면 당장 미국이나 캐나다산 헬륨 가격은 하룻방새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SK하이닉스가 2026년도 ACBM 물량을 이미 완판시켜놔서 매출 자태는 방어가 되겠지만 원가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비용 쇼크를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결국 이익률이 막 깎여나가는 거네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4, 그 이른바 베라루빈, 물량을 독점 공급한다는 엄청난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그 모멘텀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아주 강력한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죠. 당장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삼성전자가 카타르산 헬륨을 대체할 조달 채널이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가로 확보되어 있는지가 투명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거대한 호재랑 발등에 떨어진 공급망 리스크가 지금 정면으로 꽝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게다가 보니까 헬륨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등장한 또 다른 이름, 브롬의 상황은 진짜 더 끔찍합니다. 브롬 리스크도 정말 심각하죠. 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식각에 쓰이는 필수 원료가 브롬인데 전내계 생산량의 3분의 2가 어디서 나오는지 봤더니 하필이면 지금 전쟁의 당사국인 이스라엘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전황이 악화돼서 이스라엘 내부의 화학단지나 브롬 생산시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이건 뭐 톨게이트에 위안화를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구상에서 브롬의 절반 이상이 확 사라지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만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텐데 이 기간 동안 반도체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개점 위협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헬륨과 브롬, 이 두 가지 원소가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 갇혀버렸다는 게 당장의 1차적 위기네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시나리오죠? 기업들이 막 천문학적인 웃돈을 주고서라도 어떻게든 원자재를 구해왔고 반도체를 무사히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비싼 AI 칩을 사줘야 할 미국의 빅테크들이 우리 돈 없어서 투자 줄일래 이러면서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료들을 보면서 헬륨 부족보다 솔직히 이 시나리오가 훨씬 더 섬뜩하게 다가왔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를 멱살 잡고 꼭대기까지 끌고 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단 하나뿐인 엔진이 무엇입니까? AI 수요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AI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폭주기관차의 바퀴에 치명적인 급브레이크를 거는 변수가 바로 유가 폭등이거든요. 근데 언뜻 들으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중동의 원유 가격이랑 실리콘밸리의 AI 소프트웨어 개발이 도대체 어떤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 건가요? 핵심은 바로 전력입니다. 챗 GPT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무려 3배에서 5배나 더 먹어치우는 완전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열을 식혀야 하니까요. 그렇죠. 수만 개의 GPU가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24시간 내내 식혀야 하니까요. 그런데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를 훌쩍 넘긴 상태가 계속 고착화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매달 내야 하는 데이터 센터 전기세와 운영 비용, 즉 OPX가 문자 그대로 폭발하게 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유지비만으로도 막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센터를 짓는 투자는 올스톱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최신 AI 서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자본적 지출, 이른바 캐펙스 투자를 칼같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투자가 줄어들면 비싼 HBM 칩 주문이 끊기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여파로 일반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D램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유가랑 직결된 중동 오일머니 흐름이 막히면서 당장 사우디나 UAE 현지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그 7, 8기가와트 규모의 메머드급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번 소스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먼 미래가 아니네요. 네, 이건 먼 미래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장 3분기 실적에 바로 꽂히는 즉각적인 타격입니다. 말이 이렇게 무섭게 와닿은 적이 없네요. 호르무즈 해협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저 멀리 실리콘밸리의 AI 데이터 센터 공사가 멈추고 그 충격파가 한국 반도체 공장 라인의 가동률을 떨어뜨린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해상 물류 상황은 거의 아비규환이던데요. 물류 대란도 지금 엄청난 문제죠. 네, 선박들이 호르무즈랑 홍해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막 빙 돌아가고 있는데 이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적 비용은 절망 그 자체더라고요. 맞습니다. 항로를 아프리카로 우회하게 되면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는 항해 시간이 기본적으로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팍 늘어납니다.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연료비랑 인건비가 이중으로 깨진다는 뜻이죠. 현재 운임 등락폭을 보면 물류비가 단숨에 50%에서 80%까지 폭등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보면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 컨테이너 하나당 $3,000의 긴급 할중임과 막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1만 TEU급, 그러니까 컨테이너 10,000개를 싣는 배 한 척이면 할중료만 $3,000만,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게 추가로 깨진다는 얘기잖아요. 물건 팔아서 남길 마진이 그냥 바다 위에서 다 녹아내리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H&M 같은 대형 해운사들은 단기적으로 이 미친 운임비 폭등의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확 뛰겠지만 당장 중동에서 납사를 수입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하는 화학업계나 항공료 가격 직격탄을 맞는 항공업계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겠어요. 전 산업군에 걸쳐서 생존을 건 트레이드오프, 즉 누군가의 엄청난 손실이 다른 누군가의 단기적 이익이 되는 되게 잔인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분석을 청취자분들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쉬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장이 열리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소스 자료에 등장한 글로벌 증권사들의 전망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이 됩니다. 시나리오 A는 3개월 내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안건.
시나리오 B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루하게 이어지는 장기전, 그리고 시나리오 C는 협상 결렬로 인한 5차 중동전쟁급의 전면전과 해협 전면 봉쇄입니다. 그럼 현재 시장의 무게중심은 이 색 중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이란의 위안화 결제 선박 통과 허용 카드 기억하시죠? 그 카드 덕분에 시장은 일단 최악의 파국인 시나리오 C에서는 한 발짝 물러난 상태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3개월 내 타결인 A와 장기전인 B 사이에 팽팽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한국 정부도 이번 주말에 엄청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패키지 가동을 준비 중이고요. 당장 원유 수입이 끊겨도 버틸 수 있는 208일분의 국가 원유 비축량을 시장에 싹 풀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오, 원유 208을 치면 꽤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대략 7달은 버틴다는 거잖아요. 원유 수급만 딱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맹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산업용 전력을 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천연가스, 즉 LNG 비축량입니다. 현재 한국의 LNG 비축량은 단 52일분에 불과하거든요. 아, 52요. 방송 맨 처음에 제가 앞으로 딱 52일 뒤면 AI 반도체 공장들의 불이 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이 천연가스 재고량 데이터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아까 반도체 공장들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한국의 막대한 산업용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이 LNG 발전소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사태가 시나리오 B로 흘러가서 호르무즈 차질이 6개월 이선 장기화되고 이 52일치 LNG 비축량이 막 바닥나기 시작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산업용 전력 공급을 통제하는 제한 송전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전력이 단 1초라도 끊기면 그날 생산 중이던 웨이퍼는 전량 폐기해야 하잖아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리스크네요. 네, 정말 치명적이죠. 52일, 여러분 이 숫자를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겠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이 50일이라는 타임라인이 한국 증시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겠네요. 그럼 청취자분들은 이 쏟아지는 뉴스 소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어떤 지표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분만의 실전 생존 대시보드에 딱 띄워둬야 할 핵심 지표 3가지를 뽑아주신다면요? 아주 명확한 3가지 기준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렌트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배럴당 $100를 넘어서 그 위에서 안착하는지 매일 체크하십시오. 브렌트유 $100? 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과량이 최소한 하루 30척 수준을 꾸준히 회복하고 유지하는지 물동량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하루 30척 유지.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셋째,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사 심리를 대변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SOX가 7,400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버텨내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 지표야말로 지금 시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유일하고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브렌트유 $100 돌파 여부, 호르무즈 통과 선박 1 30척 회복, 그리고 반도체 지수 7,400 방어. 당장 포스트잇에 적어서 모니터에 딱 붙여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시보드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무작정 주식 다 팔고 현금만 들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견뎌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계좌에 안전벨트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원유 관련 에너지 ETF를 편입해 두거나 아예 달러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이런 급격한 충격파를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지금 막 전쟁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베팅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ETF나 달러 현금을 통해서 하방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걸어두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단 방어부터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시보드의 3가지 지표들이 점차 안정화되는 신호가 딱 나타날 때 그때 강력한 HBM 모멘텀을 가진 반도체 우량주들을 분할해서 천천히 담아가는 것이 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을 머릿속에 하나로 쫙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우리는 헬륨과 브롬 조달이 막혀서 공장에 멈출지도 모른다는 단기적인 공급망 리스크와 유가 폭등으로 빅테크들이 투자를 멈출 것이라는 중장기적인 수요 파괴 리스크라는 2개의 거대한 파도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네,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형국이죠.
그 숨막히는 와중에 이란이 위안화 결제라는 묘수를 던지면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그야말로 아찔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완벽한 구조화입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포에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이 수용돌이의 진짜 구조를 차갑고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짚어보다 보니까 약간 아주 섬뜩하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오, 어떤 흐름을 발견하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이란과 중국, 러시아의 연합, 즉 위안화로 에너지를 결제하는 이 페트로위안 블록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현상이 이 전쟁 한 번으로 끝나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구조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완전히 고착화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공장을 돌릴 에너지랑 핵심 원자재인 헬륨은 저 중동 중심의 위안화 블록에 기대서 싹 가져와야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만든 최고급 AI 칩은 전량 미국의 빅테크들, 즉 달러 블록에 다 팔아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양쪽 진영에 발을 하나씩 걸치고 있는 완전 거대한 지정학적 샌드위치가 되는 셈인데 이거 양쪽에도 조금만 압박이 들어와도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너지는 동쪽에서 얻고 돈은 서쪽에서 벌어야 하는 이 모순적인 구조가 임계점에 달하면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살벌한 제재를 피하고 중동의 자원을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아예 반도체 공급망을 물리적으로 두 쪽 내야만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공급망을 두 쪽 낸다는 건 철저하게 미국 빅테크에만 납품하기 위한 서방 전용 공장이랑 미국 제재를 우회해서 비서방 국가들에 납품하기 위한 위안화 블록 전용 공장으로 기업 자체가 아예 완전히 쪼개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물리적인 분단이죠. 와, 상상만 해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2배, 3배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중복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글로벌 효율성은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단일로 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과거의 환상이 완전히 깨지고 두 개의 세계를 위해 두 개의 공장을 지어야 하는 극단적인 분절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이 리스크의 끝자락에는 이런 구조적 지각 변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주식시장이 더 이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엑스레이 사신 같지 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진흙탕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났다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보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드린 브렌트 유가 $100, 헬륨 조달 채널, 52일분의 천연가스, 그리고 선박 통과량 같은 지표들이 여러분 계좌를 지켜줄 새로운 야간 투시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방금 저희가 마지막에 도달한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물리적 분단이라는 되게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에 대해 오늘 주말 저녁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거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현명하고 성공적인 대응을 응원하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AI 반도체 시장에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정학적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볼까 합니다. 바로 이 해협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정말 전쟁 일보 직전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시장이 휙 하고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술 산업의 바로미터잖아요. 자, 보세요. 전쟁 공포 때문에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시간 만에 이 하락분을 전부 다 회복하고 심지어는 상승으로 마감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장을 이렇게 V자로 반등시킨 게 뭐 평화협정이나 뭐 극적인 휴전 소식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바꾼 건 이란에서 나온 딱 한 줄짜리 뉴스였어요. 근데 이 뉴스에 아주 교묘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막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제는 무조건 중국 위안화로 하라는 거였죠.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카드를 접는 대신 위안화 결제라는 아주 절묘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란의 진짜 속셈은 뭘까요? 이게 그냥 우리 이제 싸우기 싫어 이런 단순한 긴장 완화 조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대한 경제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이란의 이 한 수는요, 아주 영리하게 두 명의 다른 대상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겁니다. 한쪽에는 우리 전면전은 피하고 싶어 라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다른 한쪽에는 너네 달러 패권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페트로위안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페트로달러를 알아야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미국 달러가 있어야 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막강한 힘의 원천,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란이 그 불문율을 깨고 이제부터 위안화로도 석유 팔게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그냥 결제 수단을 하나 추가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만든 세계 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죠. 자, 그런데 이 중동의 해협에서 벌어진 일이 왜 당장 AI 반도체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줬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반도체 공장 하나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 특히 액화천연가스, LNG의 무려 70.7%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게 막히면 말 그대로 반도체 공장 불을 꺼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를 식히는데 꼭 필요한 게 헬륨인데 이건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헬륨의 64.7%, 거의 3분의 2가 카타르에서 생산돼서 역시나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약점, 브롬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이것도 웨이퍼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데요. 이 브롬의 약 66%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에너지, 핵심 원료, 핵심 화학물질, 이 모든 것의 공급 라인이 바로 이 불안정한 중동 지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병목에 꽉 묶여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공급망 이야기였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뿐만 아니라 AI 붐을 이끌어가는 수요까지 위협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폭등하면 전기료도 같이 뛰겠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거든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3배에서 5배나 더 씁니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감당이 안 되니까 AI 칩 주문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드는,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크게 3가지 길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분쟁이 3개월 안에 빠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V자로 금방 회복하겠죠. 둘째, 6개월에서 1년 정도 질질 끄는 장기 교착 상태입니다. 이러면 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계속 머물면서 시장도 지지부진한 침체에 빠질 거고요. 마지막 최악은 전면전으로 번지는 겁니다. 유가가 120달러를 훌쩍 넘어버리고 그럼 깊은 경기 침체와 함께 반도체 생산 대란이 오는 거죠. 이 세 갈래길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결국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해협 피해서 뺑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면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깨집니다. 수에즈 운하는 후티 반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고요. 북극 항로는 러시아 제재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죠. 이쪽으로 가도 문제, 저쪽으로 가도 문제, 정말 진퇴양난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한 지정학, 경제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엔진은 AI 수요고 그 브레이크는 유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이 막 부앙하고 달려나가려고 해도 유가라는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면 언제든지 그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형국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전처럼 기술 산업이 정치나 국제 정세와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성장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에너지 가격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이 기술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군사적 충돌과 경제 전쟁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가 전쟁터이고 어디가 시장인지 그 경계마저 희미해진 이 새로운 세상에서 과연 국가와 기업들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